유니스트 4차 산업혁신연구소의 김경원입니다. 김동섭 교수를 대신해서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포럼 주제 발표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본 과제는 포럼과 연구과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차년도 포럼의 목표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 인원수는 50명 이상, 발표 건수는 5개, 결과 보고는 한 건으로 이렇게 했고, 지금 진행 포럼은 11월 2일 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환경산업으로 하고,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배경에는 SMR 및 원전 ICT 융합 위주로 좀 포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경주시의 어떤 관심을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세부 진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내빈 연사 패널 섭외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초청장들을 다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국내 에너지 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를 5개 발굴을 해서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자율운전과 예지보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고, 하반기에 에너지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과 수소 안전관리 분야, 그리고 이제 작업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포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지금 주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환경산업이고, 내용은 원전의 새로운 미래로서 소형 원자로의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원전의 디지털 전환과 원자력 환경산업의 발전 방향,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2일 날 월요일 날 하기로 했고요. 장소는 경주 화백 컨벤션 1층에 101호, 102호 두 개를 빌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고, 현장 참석은 50명 이내로 하고 온라인으로 50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참석 대상은 산업계에서는 한수원, 원전 관련 대중소기업 등이고, 학계에서는 해오름동맹 6개 대학과 대학의 관련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킹스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은 TPD, 울산테크노파크와 포항 TP,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되겠고,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참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금년에는 조금 달리해서 포스터 세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오름동맹의 연구과제, 약 20개 과제의 포스터를 복도에 전시해서 한 30분간 관람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로비에 포스터를 전시하고 VIP들이 포스터 관람 후에 티타임을 하고 본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시부터 본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환영사는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께서 주관이시니까 유니스트가 해주시고, 축사는 현재 경주시장님 축사하시기로 확정이 됐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님 축사하시기로 확정이 됐고요. 위덕대는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직 컨펌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도 아직 하시기는 분명히 할 텐데 사장님이 하실지 그 다음에 부사장 혹은 본부장이 하실지 그건 아직 컨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조강연으로는 해오름동행 원자력 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신 유니스트 방인철 교수님께서 소형 원자로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조강연을 해주시고, 주제 발표로는 동국대 기획처장이신 김윤석 교수님께서 기기부품 내방사선 인증체계 연구, 그래서 이게 원자력 환경과 그다음에 이 디지털 전환과의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제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덕대 박정도 교수께서 신재생 발전과 전력 수요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전략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주제를 뽑았고, 그리고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의 김송영 교수께서 원자력 안전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과 우리로 플랫폼을 이용한 원전 안전 향상 연구를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의 김경모 교수께서 해주시기로 지금 섭외 중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해서 유니스트 쪽에서 한번 인공지능 대학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고 패널 토이는 원자력 환경산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해서 유니스트 황일순 교수께서 좌장이 되셔가지고 주로 이제 기조강령과 주제 발표하신 연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요약은 이 과제의 그 PI를 맡고 계신 유니스트 정보바이오융합대학장의 김동숙 교수께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센터에 부탁사항이 있는데요. 그 과제별 포스트 및 현장 전시 설명하는 이 부분을 좀 그 헤어롬 동맹 교수님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세션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헤어룸 동맹이 이제 마지막 연도가 돼서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좀 유종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 연도가 끝이 났으니까 넥스트 라운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시사 내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행사의 모습도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포스트 세션을 해가지고 행사 모습도 좀 좋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별 포스트를 한 페이지 정도 작성하고 진행 경과나 주요 성과 중심으로 자율적인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포스터를 현장에 전시해서 행사 당일날 담당 교수님이나 그 핵심 연구원 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설명이 필요한 시간은 1시 반부터 2시까지 VIP들이 관람할 때 설명을 해주시고, 4시경에 브레이크 타임에도 참석자들이 질문하고 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자리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외에 시작품이나 동영상 등도 같이 전시해서 보여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뭐 2회 에너지 포럼은 포항에서 그 포스텍 국제회의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포럼 결과는 이런 식으로 강연과 패널 토의, 주제와 내용 이런 걸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여기 센터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비주얼적인 아웃풋이고 이게 컨텐츠적인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해서는 그 연구 큰 주제는 4차 산업 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개혁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년도는 에너지 산업의 4차 산업 혁명 핵심 과제 5개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단계의 금년 9월에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 5개 이상을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5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자율운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연구에서 이미 과제의 중요성을 도출을 했고요. 원전 안전성과 가용성 향상 목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지 보전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그래서 예지 보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2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이 됐고요. 그 설비 안전 및 정비비 절감 목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 공정. 원전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사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석유나 가스의 생산 공정에 특히 잘 맞는 이런 생산 공정 최적화 부분도 한번 여기서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스트가 해왔던 산학협력 과제 중에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과제로서 하나 선택을 해서 이미 이제 그 SK 루브리컨트 대상으로 해서 했던 연구인데 이제 종료 단계에서 이미 적용이 돼가지고 성과가 검증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액체 기체 에너지 생산 공정이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원전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공정의 품질 효력, 조업 안정성 이런 걸 다 같이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아직 그 과제 제목을 정확히 도출은 못했습니다만 2000년도 연구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도출을 했고요. 세부 과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그 수소의 어떤 운송 배관에 대한 안전성,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에서 이 수소를 차량에 주입할 때의 안전성 이런 부분을 범위로 해서 이 연구과제를 도출을 해서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작업 안전, 이게 원전이든 수소 생산이든 에너지 생산 전반에서의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위험 감시와 원전 작업 로봇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대상으로 해서 세부 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원전 산업혁명의 어떤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환경 분석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있지만은 신규 건설이 제한적이고 수명이 한 80년까지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원전의 설비나 운전 고도화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기존 원전에 대해서는 주로 DOE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보면은 O&M 코스트 저감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 운전이나 AI 정비 등을 많이 연구 과제로 그 제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R이 주목받고 있고, SMR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율운전 적용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런 예측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SMR이 확대되면은 기존 원전의 부하 추정 내지는 이제 원전이 이렇게 저 분산 발전으로 되어가고 하면서 그 그리드의 최적화 그리고 이런 부하 추정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걸로 보여가지고, 이런 데서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은 설비의 셀프 힐링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운전 고도화, AI 기반의 최적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런 배경하에서 위의 과제들이 이렇게 도출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운전에 대해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기술이고요.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지능형 원전 진단 및 제어로 이렇게 가겠고, 운전 지원 단계에서 부분 자율운전, 완전 자율운전 단계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주요한 이슈들은 자율운전 어느 수준까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율운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이나 로버스트니스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차처럼 제도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예지 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모든 그 공장에서의 설비의 그 메인티넌스는 프레딕티브 메인티넌스로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사례들이 특히 에너지 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LNG 플랜트나 리튬 배터리나 풍력 발전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예지할 때는 어느 산업보다도 특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예지 보전의 어떤 기술적인 방법론은 경험 기반, 데이터 기반, 모델 기반으로 볼 수 있겠는데 각각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나갈 방향은 결국엔 데이터와 모델 기반의 융합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경험 기반 그리고 일부 데이터 기반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쨌든 데이터 플러스 모델 기반의 융합적인 접근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설비의 어떤 적용 범위도 회전기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압축기나 펌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고정장치, 배관이나 반응기, 열교환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게 다 확대가 돼가지고 공장 전체로 이렇게 확대되고, 그 다음에 공장과 공장이 연결돼서 이렇게 예지 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